오늘은 군대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모두 용기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 이름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BEB라고 브릿지 이렉션 보츠, B컵, E컵, B컵. 다리를 뜻하는 건데 긴급으로 강을 건너야 될 때 가설 단정을 운용하는 저기 보직이었고 삐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 그렇습니다. 네, 웰빙 소대입니다. 웰빙 소대라는 칭호로 훈련소를 들어갔기 때문에 웰빙 소대라고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의무 경찰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 아니겠습니까? 민지. 민지입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사실 저는 그린 캠프라고 합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부대여가지고 인상 깊어서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해병대. 해병대고 뭐 우연히 조교가 돼서 이름을 조교는 약간 조금 오늘 다소 위압감이 들 수도 있어서 좀 귀엽게 조기요 저기요. 만들어봤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도널드 트럼본인데요. 군악대를 나왔습니다. 치어리더. 다른 장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특기 악기가 트럼본이었습니다. 뿌빠 뿌빠 뿌빠빠 뿌빠 뿌빠뿌 이런. 코노병. 뭐 다들 들어본 것 같은 호칭인데요. 어쨌든 머리색과 융합시켜서 도널드 트럼본으로 한번. 우파시군요. 아닙니다. 종북 우파. 아닙니다. 자, 이제 각자 내면에 있는 상처를 이야기할 텐데 다만 상처를 얘기하는 자리인 만큼 웃음은 신뢰가 될 수 있으니 진중한 자세를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발언하실 분부터 손을 들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기호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포천에 미 해병대 기지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거기서 미 해병대랑 같이 훈련하면서 있었던 상처받았던 일입니다. 그 당시 해병대 주화기는 K2, K1 그리고 미 해병대는 그 당시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 게임 뭐죠? 콜 오브 듀티, 콜 오브 듀티나 메탈 슬러그. 메탈 슬러그나 배틀필드, 배틀필드, 카트라이더. 카트라이더, 지뢰 찾기. 포트리스나 윷놀이. 윷놀이, 신 맞고 신막, 리니지. 이런 데서 사용하는 둥글게. 둥글게 등등해서 사용한 장비를 그때부터 제가 게임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이런 실제 화기들을 장비들 뭐 레이저, 조명 장비 그리고 이런 것들을 M16에 장치를 하고 훈련을 하는데 같이 훈련하던 그 흑인 상사가 물어보더라고. 이거 네 거 총이냐? 제가 들고 있는 K2에는 아무 광학 장비나 달려있지가 않아서 너무 창피해서 그냥 통역병한테 이건 트레이닝 라이플이다. 내 건 돌아가면 좋은 장비가 따로 있다라고 그렇게 훈련을 하던 중에 저희는 막사를 짓고 한 달 동안 지냈는데 미해병대는 부대가 있으니까 저희가 잘 못 씻으니까 한 번씩 부대로 들어와서 씻어라. 그래서 저는 친해진 그 미 해병대 흑인 상사랑 웃으면서
같이 씻으러 들어갔는데 그 미흑인 상사가 씻으면서도 총을 여기다가 견착을 하고. 와 씨. 싫어합니다. 예. 걸고 씻길래 와 로우 견착. 로우 견착으로 그래서 씻고 돌았는데 같이 돌아보는 상태였고 제 걸 유심히 쳐다보길래 트레이닝 라이플이라고 연습용이다. 연습용이고 내 컴퓨터로 부대에 들어가면 있다. 싫어합니다. 속에 있는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좀 저는 위험하게 들리는 게 번역이 좀 잘못됐을 것 같은 느낌. 그 흑인 상사분에게 제 고추는 부대에 들어가면 따로 있다라는 게 어떤 성 정체성에 잘못 이해를 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근데 뭐 M16을 찾다고 해도 뒤에 안 조셔도 되는 게 네. 조기호님도 콩알탄 2개를 터졌습니다. 무슨 말씀? 야 이런 저기요. 저기요. 자, 다음 얘기할 게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도널드 트럼보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군악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훈련을 나갔을 때 기본 훈련에 군악대들은 군악대의 추가 임무까지 해야 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는 훈련을 나갔을 때 기상하기 30분 전에 일어나서 그 지형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기상나팔을 불어주는 임무를 해야 됐었습니다. 너무 하고 싶었지만 상병급 병사부터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근데 그 기회가 일병 3호봉 때쯤에 저한테 찾아왔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혹한기 기상나팔이라는 임무가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당일이 되었고 혹여나 소리가 안 나진 않을까라는 생각에 누구보다 세게 쩌렁쩌렁 불었던 것 같습니다. 행보원님은 정말 만족하셨었습니다. 저도 너무 뿌듯했고, 그리고 나서 군악대장님께서 저에게 오시더니 오늘 기상나팔 너가 불었니?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아래에 있는 부대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와, 내가 내 기상나팔이 저 아래에 있는 부대까지 들렸구나 라는 생각에 정말 뿌듯해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세게 불어서 그 산에 있던 곰을 제가 깨워서 그 곰이 한번 그 곰이 아래에 있는 부대를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다고. 저는 그때 이후로 곰모닝이라는 별명으로 상처를 받았었습니다. 속에 있는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곰모닝이라는 네, 별명을 얻으셨다고. 네, 일본 자위대였으면 곰니찌와라고 곰방화. 곰방화 그것도 하나의 방법. 네.
중국군이었으면 아마 후바오마 독일군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북한군이었으면 그만하시라요.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민재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실전 출신입니다. 의무 경찰이죠. 현장에 나가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인데 여느 때와 같이 순찰을 이렇게 돌고 있었는데요. 놀이터에 한 아이가 저희를 보더니 너무나도 기쁜 한박 웃음을 지으며 경찰 아저씨 저 사진 찍어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을 지키는 게 정말 이런 기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그 아이와 사진도 찍어주고 그 아이에게 저희 모자도 벗어서 씌워주면서 자, 뿌이 경찰 이렇게 하고 아이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줬었는데요. 그러자 얼마 뒤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러 나타나서는 저희에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시며 아이에게 아들아 저분들은 경찰이 아니야. 저분들은 경찰 같은 건데 경찰은 아니고 빨리 모자를 돌려줘. 저분들은 모자를 쓰지 않으면 혼나. 속에 있는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굉장히 T인 분이었겠네요. 근데 뭐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바로잡아 주신 거니까요. 저는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이시고. 저희가 주제 넘었죠. 실제로 그 아이가 저희와 사진을 찍을 때 아저씨 총 보여주세요. 총. 뭐 수갑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갖고 다니던 그 경찰 진압봉을 보여줬는데 이게 뭐예요? 총 보여주세요. 라고 하길래 그 아이에게 이거는 연습용 총이다. 트레이닝 건 많이 했었습니다. 뭐 다음은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뭐 군대가 진짜 좋아서 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가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그랬고 그렇게 간 군대에서 제가 13년도 군번인데 꽤 많은 부조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 위에는 더 많은 괴롭힘과 구타까지 있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쌍욕과 헬멧을 쓰고 있으면 이렇게 때리고 가고 이등병은 누워 있으면 안 된다. 뭐 굉장한 부조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걸 당하면서 그래 뭐 지금은 내가 힘이 없지만 내가 나중에 계급이 높아지면 조금 선진 병영으로 억지로 온 사람들인데 좀 즐겁게 그 병영 문화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꽤 많은 시간이 흘러 병장이 되었고 제 후임이 분대장을 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분대장을 다는 날에 나는 이등병 1병 때 정말 힘들었다. 그래서 너가 분대장이고 내가 병장이니까 우리가 좀 장난도 많이 치면서 즐겁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진짜 그래도 되겠습니까? 강현석 병장님? 진짜 그래 보자.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되었고 제가 걸어가고 있고 그 친구가 오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경례를 하는데 충성?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던 게 이런 거다. 얼마나 웃깁니까? 그래서 저도 충성? 똑같이 이렇게 받아주고 지나가고 그리고 뭐 그 교육 같은 거 하실 때 이렇게 탁탁 느낌 와서 돌아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하는 장난. 며칠 지나서는 제 관물대를 열어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과자가 없어진 겁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이렇게 먹었었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또 자고 있는데 강인석 병장님 불침번 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딱 떴는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불침번이 아닌 겁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보면서 웃고 있고. 네. 저는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점점 이게 싫어지다 보니까 그 친구랑 어색해지고 멀리하게 되고 그렇게 군생활 마지막 한 달을 정말 힘들게 생활하다가 나왔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싸지방에서 페이스북 하고 있는데 Alt F4 누르고 가고 진짜 힘들었습니다. 선임도 잘 안 하는 장난을. 손님이 후임할 때도 안 하는. 군대에는 어느 정도 좀 위계 질서가 있어야. 사실 저희가 휴전국입니다. 언제든 나가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쵸. 그딴 식의 군 기강을 무너뜨린 강현석 씨는 반성하십시오.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해주십시오. 웰빙 소대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감하실 분들 계실 겁니다. 훈련소에서는 전화를 딱 한 통밖에 못했었습니다. 저는 8주 동안 딱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당연히 이제 어머님한테 전화를 했고 너무 반가웠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20살 때까지 만났던 여자친구 헤어진 상태에서 군대로 왔잖아요. 훈련소에서 편지가 온 겁니다. 다시 한번 재회해보자라는 느낌으로. 제가 간곡하게 조교님한테 부탁을 해서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20초라도 좋습니다. 뭔가 전달해야 될 것 같아서 간곡하게 졸라서 너 진짜 20초만 해라. 굉장히 짧은 기회를 부여받았고 멘트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정아, 그냥 싫다 이 상황이. 내가 빨리 군대에 나가야 너랑 다시 만날 텐데. 이런 멘트를 제가 짠 상태에서 콜렉터 콜을 했죠. 전화 받은 겁니다.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때까지 이미 15초가 지난 상황이었고. 누구야? 나 선민인데 그냥 싫다. 삐. 그러니까 제가 그냥 싫다 이 상황이. 난 군대 와가지고 빨리 전역해서 널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미정아 그냥 싫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전화할 때까지 수개월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아서 저는 그냥 이정혜를 싫어하는 그냥 싫은. 그냥 싫은 차후에 이제 전역할 때쯤에 연락이 닿아서 이제 해명이 됐습니다. 1년 반 동안 마음의 짐을 갖고 있었습니다. 속에 있는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때 당시 여자친구랑 전역하면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약속 좀 꼭 지켜달라라는 그런 전화를 하다가 자기야 꼭지 하고 끊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 때 여자친구에게 나는 지금 여기 들어와 있지만 너무너무 사랑해 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긴장돼서 개새끼야라고 끊었습니다. 저도 연애를 하던 중에 입대를 했습니다. 오래 사귀던 여자친구. 나 괜찮아. 걱정 안 해도 돼. 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도 전화를 했는데 네. 전화를 곰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봤죠? 곰이? 이건 좀 다르다. 다른데? 곰이 어떻게 각이 전화를? 각이 아예 다른 각인데. 다음 또 하실 말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 짧은 얘기라서. 민지님. 의무경찰도 이렇게 생활이 편하면 그 안에 또 부조리가 심하기 마련이죠. 특히 저와 같이 좀 이렇게 재밌는 분들은 좀 소위 말하는 윗분들에게 좀 찍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와 또 재밌는 친구가 한 명 더 있었는데 한 선임이 계속해서 저희를 많이 괴롭혔었습니다. 저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가 그 선임이 소위 말해 찔린 겁니다. 마음의 편지에 저격을 당해서 찔린 상태로 소대를 옮겼는데 그 선임이 계속 와서 너희 둘 중에 한 명인데 누구냐?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무섭다. 추궁을 하고 있던 와중에 제 옆에 있던 다른 재밌는 친구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저는 아닙니다. 저는 누구누구 수경님 너무 좋아했고 저는 절대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연기력이 부족한 나머지 눈물이 안 나는 겁니다. 저는 무조건 너다 라고 오해를 받고 있는 와중에 저는 끝까지 실제로 아니라서 아니라고 피력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제가 불침번을 서고 있는데 그 마음의 편지 함에 쪽지가 조금 삐져나와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누굴까라는 너무나도 그 큰 궁금증에 어차피 저 혼자 있으니까 그 쪽지함에 쪽지를 살짝 빼서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쪽지의 주인공은 저희를 좋아하던 저희의 바로 윗선임이 저희가 너무 안타깝자 그분을 찌른 거였고 지금도 계속해서 와서 괴롭힘을 하고 있다는 쪽지를 거기다가 넣어놓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며 그 쪽지를 다시 넣는 순간에 그 선임과 마주쳐서 어머. 어머.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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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억울해서 저도 눈물을 흘리며 하지만 이미 그분은 현장을 잡았기 때문에 전역하는 순간까지 저라고 괴롭혔습니다. 속에 있는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고마운 선임의 이름을 밝힐 수는 없었기에 그쵸. 끝까지 좀 함구를 했습니다. 혹시 당해본 뭐 부조리 많겠지만 저는 체중이 나가다 보니까 코를 굉장히 심하게 곱니다. 자대 배치 받은 첫날에 코에 반압을 쓰고 잤습니다. 보통 방독면 마스크. 남은 음식 냄새 맡고 싶어서요? 예. 웰빙 소드라 좀 다르긴 해. 또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린 캠프님. 군대에서도 그 뭔가 유튜브와 이제 코미디를 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군대에서 할 수 있는 거를 꼭 해보자. 그러던 어느 날 정훈 장교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군대 막사에 좀 엔터테이너적인 프로젝트를 한번 기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녁 점호 전에
뭔가 이제 병사들이 방송실로 가서 자신만의 컨텐츠를 한 5분간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컨텐츠를 진행해서 병사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기회다. 여기서 나서지 못하면 사회에 나가서도 못 나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 자신만만하게 병영도서관에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소중한 나의 병영일기라는 소나기. 네, 소나기라는 일기를 계속 썼었습니다. 그 병영일기 그거를 이제 계속 썼었는데 그게 어떤 간부님이 한번 제 거를 한번 보신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야 이거 재밌는데? 너 다음에 또 쓰면 또 보여줘 하는데 이게 진짜 소문이 돌아가지고 제 병영일기가 재밌다는 소문이 돈 나머지 그러면은 저는 소중한 나의 병영일기라는 한번 컨텐츠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군대에 있으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5분 동안 한번 하루하루씩 풀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좋은데? 너 창의적이다. 그래서 이제 자 그럼 최재우 일병의 소중한 나의 병영일기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오늘은 이석 상병님이 절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라는 첫 마디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모든 막사에서 웃음소리가 웃기죠.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이제 현장의 웃음소리를 듣다 보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너무 즐겁게 한 줄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읽고 뿌듯한 마음으로 막사에 들어갔는데 이석 상병님이 이제부터 얘한테 말 걸지 마.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속에 있는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재혁 상병님한테 괴롭힘을 좀 당하셨었나요?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진짜 그냥 담그신 거예요? 그냥 이제 저도 이제 쓰다 보니까 웃기고 싶어. 네, 웃기고 싶은 마음에 이제 뭐 과장해서 이제 막 쓰고 실제로는 굉장히 엄하시긴 했지만 괴롭히시지는 않으시는 그런 편이잖아요. 제가 웃기고 싶은 마음인데 모두가 다 저희 소위 얘기하는 이제 드립으로 받아들일 줄 알고 밖에 아무튼 그린 캠프님은 앞으로 저한테 말 걸지 마시죠. 저희는 모르는 사이인 겁니다. 근데 이제 관상을 맹신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정말 짧은 얘기. 조 의원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제 김포에 근무할 때 훈련을 북한이 보이는 곳까지 갑니다. 강 건너면 바로 북이고 아침밥을 배급을 해주는데 그쪽에서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식판에 밥을 떠서 바위에 올라가서 최대한 맛있게 먹으라는 겁니다. 우와. 배급을 받았는데 그날 뭐 식사가 오징어국에 그냥 멸치볶음 정도인데 저희 해병대 인원들은 바위에 앉아서 북을 바라보며 푸드 인플루언서들처럼 먹었습니다. 보고 있을 수 있으니 최대한 풍족한 식사 그리고 맛들어주고. 고기 반찬 이런 걸 볼 수도 있다. 우리의 어떤 풍족함을 뽐내라. 바위에 앉아서 오징어 구름 지랄하지 마십시오. 지랄하지 마십시오. 먹기 전에 이렇게 해야지. 먹고 나서 이거는 왜? 그게 왜 상처입니까? 그렇게 먹으라고 할 거면 갈비찜이나
진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주고 해야 되는데 사실 맛이 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는 표정을 지었던 제 자신이 좀 상처였다. 속에 있는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랄하지 마십시오.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있었다면 귀순병사 한 부대 정도 만들었을 것 같은데. 또 말씀하실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네, 그린 캠프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하는 친구인 전경민이랑 친구가 저보다 군대를 좀 늦게 갔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린 캠프 출신인가요? 됩니다. 네. 네. 그 친구랑 이제 유튜브를 저녁 후에 같이 하자는 약속을 하고, 근데 이제 저희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군대 보급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수신용 전화기라는, 그래서 이제 착신만 할 수 있는 그런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개그 얘기도 막 하고. 근데 이제 경민이가 그때 당시에 저한테 쳤던 장난이 꼭 있었는데, 다른 사람인 척하는 장난을 꼭 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통신보안 뭐 우영우 하사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경민이가. 우영우는 조금 이상한 변호사가 드라마에 우영우시고요. 유영우. 네, 유영우. 아니 여기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하여튼 다섯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되는 사람이라서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통신보안? 하니까 통신보안 유영우 화사입니다 라고 해서 아씨 새끼야 장난치지 마. 누구시죠? 아이 비응 새끼야 하지마. 저 진짜 유영우 화사입니다. 누구십니까? 경민이가 꽤 장난을 오래 끌었던 적이 있어서 이걸 한 2분 넘게 진행을 했었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너 누구야? 심장이 덜컹. 이어서 나온 말이 너 군인이지? 너 이름 뭔데? 막 아무렇게나 막 이제 이민정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그 후에 좀 큰일이 생겼습니다. 경민이가 진술서를 저희 때였으면 총살입니다. 경민이한테 큰 상처가 됐다. 본인 상처가 아니군요. 속에 있는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린 캠프님이 왜 그린 캠프인지 이거 들고 다니는 생활관에 딱 한 대씩만 보급돼 있는. 그러니까 그 생활관의 모든 인원이 쓸 수 있는. 이제 뭐 사회에 있는 여자친구한테 뭐 일병 최재웅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그 친구가 전화를 걸어 그냥 받을 수 있는. 이게 근데 그마저도 이제 상병 때는 스마트폰. 예? 그러니까 무슨 들고 다녔어요. 저 때는 종이도 없어서. 네? 그러면 저희 클럽에서 항상 하듯이 손을 잡고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라마 DP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함께 모였습니까? 무엇을 위해 군대에 왔습니까? 그들은 모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표합시다. 허가하면서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